이 미친 할망구가 네가 뭔데 우리 애한테 손대? 당장 멈추라고. 이거 심폐소생술 같은 거 막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더 죽이려고 작정했어. 다들 입만 나불대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러다 애 죽어도 가만히 있을 거야? 노인네가 별짓을 다 하네. 가정부 주제에 감히 우리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나는 가정부다. 근데 너네는 부모 맞냐? 이 새끼 죽어가는데 울기만 하고 손도 못 대는 게?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정부로 일하는 할머니 순자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감동적인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65세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깔끔하게 다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그녀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고 주방에는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졌다. 순자 할머니는 이 집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고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살 난 주인집 아이 민준이를 돌보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 민준이는 장난기 많고 활발한 아이였지만 부모님이 바쁘다 보니 늘 할머니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챙겨주고 외출할 땐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자신의 손자처럼 애정을 쏟았다. 비록 가정부라는 신분 때문에 주인집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나서지 않으려 조심했지만 민준이만큼은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할머니도 아이를 진심으로 아꼈다. 민준이가 잠에서 깰 시간,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아이를 깨웠다. 우리 민준이 일어날 시간이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해놨단다. 부드러운 손길에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연스레 하루를 시작했다. 부모님이 항상 바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민준이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곤 했지만 순자 할머니 덕분에 크게 외롭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만들어주며 늘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 민준이는 단순히 돌봐야 할 아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보살피고 싶은 소중한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치는 평범한 오후였다. 창밖으로는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살랑살랑 흔들었고 거리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거실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고 한낮의 평온함이 온 집 안을 감싸고 있었다. 민준이는 넓은 거실 한쪽에서 블록 장난감을 쌓으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블록을 차곡차곡 쌓더니 갑자기 우주 로봇이다. 하며 블록을 공중에 던지고는 깔깔 웃었다. 작은 손으로 다시 블록을 주워 모으며 혼자서도 즐거운 듯 노는 모습이 귀여웠다. 부엌에서는 김순자 할머니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삭하게 튀긴 고구마에 달콤한 조청을 끼얹고 윤기가 돌게 참깨를 솔솔 뿌리며 정성스럽게 마탕을 완성했다. 갓 조리된 고구마 마탕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정리했다. 민준아, 조금만 놀고 간식 먹자. 네가 좋아하는 고구마 마탕 해놨단다.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부엌에서 흘러나왔다. 민준이는 장난감을 쥔 채 고개를 들고 반짝이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진짜? 할머니 최고야. 라고 외치며 신나게 블록을 몇 개 더 쌓더니 곧 다시 놀이에 집중했다.
아직 간식보다 장난감이 더 재밌는 나이였다. 할머니는 그런 민준이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며 혹시나 다칠까 싶어 주기적으로 아이를 확인했다. 이 집에서 3년째 일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무엇보다 할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민준이를 잘 돌보는 일이었다. 그렇게 평범하고도 조용한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순자 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준아, 설마 넘어졌나? 급히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본 할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민준이가 쓰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놀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의 자세가 이상했다. 한쪽 팔이 축 늘어진 채 바닥에 힘없이 뻗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흔들어 보았다. 민준아! 민준아! 정신 차려! 그러나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할머니는 민준이의 입술에서 새하얀 거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은 위로 치켜떠지고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어머, 이게 뭐야? 민준아!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아이를 다시 불렀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차가운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만져보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결정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숨을 쉬지 않는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아!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의 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고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다.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야? 그녀는 아이의 몸을 붙잡고 마구 흔들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축 늘어진 채였다. 여보! 119 불러 어서! 뒤따라 나온 아버지는 손을 떨며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냈다. 버튼을 몇 번이나 잘못 누른 뒤 가까스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민준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 주변에서 가정부와 다른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허둥대며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어떡해! 민준아, 제발! 어머니는 절규하듯 아이를 끌어안고 울먹였다. 할머니는 아이의 작은 가슴께에 손을 얹고 얼굴을 가까이 대어 다시 한번 숨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미세한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러다 아이를 잃을 수도 있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머릿속 한편에서 오래전 배웠던 심폐소생술이 떠올랐다. 물론 그것은 몇 년 전 노인정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들었을 때 배운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를 살릴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 할머니는 손을 올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건드리면 더 위험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인집 가족들이 다급하게 외쳤다. 불안과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심폐소생술? 지금 그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더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119 기다려야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만 초조하게 들여다보며 구급대 언제 오냐고 빨리 물어봐. 라며 짜증을 냈고 어떤 이는 거실을 서성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 누구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의 작은 가슴이 미동도 없이 정지되어 있었다. 그저 가만히 누워 있을 뿐이었다.
숨이 끊어진 지 얼마나 된 거지? 순간 머릿속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 교육이 떠올랐다.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생명을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지금 몇 분이 지났을까? 2분, 3분, 아니면 더. 하지만 주인집 사람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노인네가 뭘 안다고? 라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순자 할머니의 간절한 행동이 가소롭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분노를 느꼈다. 분노 그리고 절박함.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체면과 공포에 휩싸여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이러다 정말 아이 못 살립니다. 제발 비켜요. 할머니는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는 괜히 건드렸다가 상태 더 나빠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냉정하게 내뱉었다. 할머니의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면 민준이는 죽는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가 죽어가는 거 안 보이세요? 저라도 살려야 해요. 그녀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가슴 한가운데 양손을 깍지 낀 채 깊게 압박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의 손이 민준이의 작은 가슴을 반복해서 눌렀다. 어른의 힘으로 하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압박이 필요했다. 할머니, 멈추세요. 그러다 애 몸 망가져요. 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숨소리가 없다. 멈출 수 없었다. 12, 13, 14 제발. 가족들은 경악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괜히 더 망치는 거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고 어머니는 울면서 제발 그만하세요. 구급차 금방 올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떼지 않았다. 아이를 살려야 했다. 다시 한번 깊게 가슴을 압박한 뒤 할머니는 손을 떼고 아이의 코를 막았다. 입을 맞춰 인공호흡을 했다. 공기가 아이의 폐로 들어가길 바라며 다시 가슴을 압박했다. 한 번, 두 번. 순간 가족들이 숨을 죽였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살짝 움직였다. 그러나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갔다. 손이 떨려왔지만 절대 멈출 수 없었다. 부탁이야. 우리 민준이 제발 눈을 떠다오.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빌며 다시 한번 깊게 압박했다. 그리고 그때 거실 한가운데 숨이 끊어진 듯 조용했던 공간에서 헉! 작고 여린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너무나 희미해서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곧 헉! 민준이의 가느다란 목에서 힘겹게 생명의 숨결이 터져 나왔다. 순자 할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두가 믿지 못하는 듯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살아났다. 누군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치 얼어붙었던 공기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민준아! 어머니는 아이를 덥석 끌어안았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고 떨리는 손으로 잡고 여린 등을 토닥였다. 우리 민준이 살아난 거야? 정말? 그녀는 끝없이 울먹이며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민준이의 미세한 가슴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분명 살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은 감은 채였다. 어머니는 불안한 듯 구조대원이 오기를 기다리며 아이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때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강렬한 소음과 함께 구조대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이들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감싸 안고 있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흐느끼며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숨은 쉬고 있어요. 근데 아직 눈을 못 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지체 없이 장비를 꺼내 들었다. 한 대원은 신속하게 청진기를 꺼내 아이의 가슴에 가져갔다. 조용한 거실 안에서 둥, 둥, 둥 미세한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다. 맥박 회복 중. 호흡 안정적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짧고 강력한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숨을 내쉬었다. 몇 분 전까지 얼어붙어 있던 공기가 마치 땅이 갈라지듯 흔들렸다. 살아났어.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기쁨을 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순자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바닥에 고꾸라진 듯 주저앉아 있던 할머니. 조용한 거실 한편에서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구보다 절박하게, 누구보다 간절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손. 그 손이 지금은 허공에서 허약하게 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방금 전까지 차갑게 굳어있던 아이의 작은 몸이 이 손 아래에서 다시 온기를 되찾았다는 사실을.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열렸다. 내가 살렸어.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구급대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가로질렀다. 누가 심폐소생술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거실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했다. 순자 할머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구급대원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빛이 깊은 존경으로 바뀌었다. 할머니가 안 하셨으면 아이는 지금쯤 심장이 멎었을 겁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그제야 주인집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는 마른 입술을 삼켰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맞잡은 채 떨리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이제야 깨달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믿지 않았던 그들. 노인네가 뭘 안다고? 괜히 더 망치지 마세요. 심폐소생술을 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 모든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와락 주저앉았다.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할머니 덕분에 우리 민준이가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비로소 가족들은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늘 가정부라는 이유로 할머니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그러나 너무도 간절하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는 어머니는 흐느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아이를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아직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과 가늘게 움직이는 가슴이 생명이 돌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거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이 가라앉자 이번에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가족들의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볼을 따라 굵은 눈물이 연신 흘러내리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머니를 믿었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민준이가 위험할 뻔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할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던 그녀였다. 가정부는 어디까지나 가정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살려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목이 메어 흐느낌 속에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아버지도 이모도 심지어 평소에 말 한마디 제대로 걸지 않던 할아버지마저도 할머니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때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민준이가 천천히 힘겹게 눈을 떴다. 아직도 몽롱한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금 눈물을 쏟아내며 아이를 끌어안았고 아버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런데 민준이는 가족들이 아닌 할머니를 먼저 찾았다. 그는 힘겹게 할머니를 바라보며 아직도 약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주름진 손을 뻗어 민준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민준아, 네가 살아나서 그게 내가 제일 고맙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때로는 귀찮다고 여겼던 사람, 어쩌면 무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가족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 전까지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였고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그녀의 존재는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더욱 따랐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 오늘은 나랑 같이 아침 먹어요. 예전에는 주방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던 할머니였다. 하지만 이제는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끌며 식탁으로 데려왔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할머니, 더 드실 것 없으세요? 할머니, 이 반찬은 제가 더 가져올게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할머니의 식사를 신경 쓰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들이 먼저 그녀를 챙겼다. 민준이는 더 이상 할머니를 가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할머니일 뿐이었다. 잠들기 전이면 할머니 방에 찾아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랑 같이 동화책 읽어요. 할머니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점점 더 할머니의 품을 편안해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요. 그 순간 할머니는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렸다. 가족처럼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으로만 대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진정한 가족처럼 대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직접 끓인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집안일은 저희랑 함께 나눠요. 너무 힘든 일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 건네는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집안 거실 한편에는 가족들이 직접 만든 액자가 놓였다. 그 액자 속에는 커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 우리 가족의 평생 은인. 그 글씨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민준이가 함께 적은 것이었다. 가족들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액자를 걸었다.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글귀를 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그러면 가족들은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손으로 꼭 붙잡은 민준이의 손이 함께 있었다. 사진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꼭 붙잡은 민준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이 걸린 이후로 가족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문득 멈춰 서곤 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던 한 사람이 결국은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김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